안녕하세요. 고등물리화학 가이드 강의 4-5입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이제 스핀 궤도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요. 이것은 이제 수소 원자를 조금 더 완벽하게 양자역학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입니다. 수소 원자 내에 있는 전자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자는 자체적인 가운동량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쓰는 이런 고유 함수를 가지고서 그 자체적인 가운동량을 표시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S는 입자가 결정이 되면 전자다 이렇게 하면 항상 2분의 1이기 때문에 굳이 표시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소 원자 안에 있는 전자를 생각을 해봅시다. 수소 원자 내에 있는 전자는 그 원자 핵과의 전기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푸사이 NL, ML, R, 세타파이에 의존하는 함수를 그의 궤도함수로 갖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파동함수로 갖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전자 자체가 이런 걸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차원 공간상에 존재하는 함수는 아닙니다. 내재적으로 존재하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게 궤도 함수를 표현을 한다. 전자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양자역학적인 상태를 풀로 표시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두 개를 단순히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ml, r, 세타 파이 곱하기 ms 이렇게 쓰게 되면 지금 이 식이 수소 원자 안에 있는 전자의 상태를 나타내는 완벽한 파동함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보시면 양자수라는 게 어떻게 되는지 보이시죠? 양자수가 N, L, ML, 그리고 MS 4개로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에너지는 어떻습니까? 에너지는 사실 이 MS라는 녀석은 자기장을 걸어주기 전까지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에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이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 이제 우리가 자기장을 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이제 우리가 다루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그냥 팁으로 말씀드리자면 양자수가 4개가 존재를 하는데요. 왜 4개가 존재할까요? 이게 사실 상당히 저는 처음 배웠을 때 진짜 충격적이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4차원이기 때문입니다. 3차원의 공간과 공간축과 그리고 1차원의 시간축으로 이루어져 있죠. 상대성 이론에서 배우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3차원 공간 안에 살면서 또 시간축이 하나 존재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4차원을 이루고 있고 4차원을 기술하기 위한 양자수는 4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우리가 다소 부자연스럽게 MS라는 애를 따로 이제 도입을 했지만 실제로 슈레딩거 방정식의 상대론적 버전인 디락 방정식이라는 것을 풀게 되면 자연스럽게 4개의 양자수가 유도됩니다. 그리고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었을 때 우리가 3개의 양자수만 얻은 것은 슈레딩거 방정식은 4차원 공간을 시공간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3차원 공간을 고려를 했기 때문에 3개의 양자수만 얻게 되는 것입니다. 뭐 이건 이제 번외의 이야기였고요. 자, 이 에너지를 자기장을 걸었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볼 텐데요. 두 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자기장이 강할 때 그리고 자기장이 약할 때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분류가 되겠습니다. 자, 자기장이 강한 경우는 어떨까요? 자, 다시 한번 궤도를 돌고 있는 전자를 생각을 해봅시다. 실제로는 이런 그림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양자역학적으로는 뭐가 돌고 있는 게 전혀 아니에요. 자, 이랬을 때 얘가 만들어내는 어떤 자기 모멘트가 있습니다. 이 궤도에 의해서 나타나는 자기 모멘트가 있고요. 또 하나 얘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기 모멘트가 있죠. 스핀이 만들어내는. 자, 이렇게 두 개에 말하자면 큰 자석, 작은 자석이 있는 거예요. 지금 큰 자석, 작은 자석이 있는데 여기다가 대빵 센 자기장을 확 걸어줍니다. 엄청 강력한 자기장을 걸어줘요. 그러면 요 큰 자석이나 작은 자석이나 다 여기에 각각 반응을 하게 됩니다. 자기장이 워낙 세기 때문에 이 두 개 사이의 상호작용 같은 건 생각할 필요 없이 얘도 이 방향으로 정렬되고 얘도 이 방향으로 정렬된다.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강한 자기장에 걸렸을 때 그 자기장의 효과는 이 궤도 가군동량으로 인한 에너지 그리고 스핀 가군동량으로 인한 에너지를 더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우리가 뭐라고 했었냐면 보어 마그네톤 곱하기 자기 양자수 곱하기 자기장이었고 이 스핀에 대한 거는 보어 마그네톤 곱하기 스핀 자기 양자수 곱하기 자기장인데 이 앞에 G 팩터라는 것을 넣어줘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에너지는 간단합니다. 원래 수소 원자의 에너지 더하기 자기장에 의한 에너지가 있는데 자기장에 의한 에너지가 이 두 개를 그냥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 Z RH 나누기 N제곱 플러스 베타 B B하고 여기 공통인 거 묶어내고 나머지 ML 더하기 GMS 이렇게 구해주면 우리가 강한 자기장 속에 수소 원자의 전자가 갖는 에너지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식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실제로 에너지 준위들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한번 봅시다. 자, 식을 여기다가 어디 귀퉁이에다 써놔야겠죠. RH N제곱 플러스 베타 B B ML 플러스 GMS인데 이 G가 우리가 아까 2 정도 된다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죠. 그래서 이 2로 대신 쓰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자기장이 없는 경우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자기장이 없는 경우에 N은 1, N은 2 이 두 개의 상태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은 요항에 의해서 주어지겠죠. B가 0이니까. 자, 그런데 자기장을 켰어요. 그러면 N은 1인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자, N은 1인 상태. 1S죠. 1S면 L이 0이고 ML은 무조건 0입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가질 수 있는 상태는 MS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인 상태밖에 없죠. 그러니까 두 개의 상태가 축태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얘가 이제 자기장을 걸어주면서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높은 상태와 낮은 상태. 그래서 보면 ML과 MS 짝을 그려보면 0 그리고 2분의 1. 0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고요. 이때 이 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계산할 수 있죠. ML은 0이고 MS에 의한 효과가 2니까 여기가 4 베타 B 곱하기 B 만큼 나오게 될 겁니다. 아, 2군요. 죄송합니다. 2 베타 B B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N은 2인 경우는 조금 복잡합니다. 왜냐? 이 안에는 L이 0인 경우들도 있고 L이 1인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죠? L이 0인 경우에는 ML은 빵이고요. L이 1인 경우에는 ML이 플러스 1, 0, 마이너스 1의 네 가지를 갖겠죠. 그래서 총 8개의 상태가 축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는. 그리고 MS가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그래서 4 곱하기 2 해가지고 8개의 상태가 축태되어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8개의 상태가 어떻게 쪼개져서 나오게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쪼개보면 계산을 해보면요. 몇 개의 준위로 나눠지느냐면 5개의 준위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ML과 MS 값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면 플러스 1 플러스 2분의 1인 경우 0 플러스 2분의 1인 경우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1인 경우가 이렇게 위의 세 개를 차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인 경우 0 마이너스 2분의 1인 경우 그리고 플러스 1 마이너스 2분의 1인 경우가 또 밑에 세 개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ML이 0인 상태가 두 개 존재하죠, 원래. 그래서 요게 곱하기 2, 요게 곱하기 2 해서 총 8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 잘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요 간격도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베타 B, B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계산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한 자기장을 걸어준 경우를 우리가 다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약한 자기장을 걸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약한 자기장. 약한 자기장을 걸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핀 궤도 결합이라는 것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오잉? 스핀 궤도 결합이 뭐지? 스핀 궤도 결합은 뭐냐? 계속 우리가 이 그림 이용을 하고 있는데 뱅글뱅글 도는 애가 가지는 자체적인 자기 모멘트가 존재를 하고 얘가 가지는 스핀으로 인한 자기 모멘트가 존재를 합니다. 얘랑 얘 사이에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자, 이 큰 자석이 만들어내는 자기장이 이 주위에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면 자기장을 얘가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럼 그 자기장 속에서 다른 자그마한 자석이 지금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가 또 여기랑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그걸로 인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죠. 포텐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유도하는 건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식만 보여드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것을 스핀 궤도 결합 혹은 스핀 궤도 상호작용이라고 부르고요. 스핀 그리고 궤도를 올빗이라고 해서 스핀 오빗 커플링이라고 영어로는 부릅니다. 그래서 스핀으로 인한 가운동량과 그리고 궤도로 인한 가운동량이 서로 결합해서 새로운 에너지항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SO라고 하면 스핀 오빗이라고 지금 제가 써놓은 거고요, 영어로.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그 항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M제곱, C제곱, R 세제곱 분의 1, L, S. 이때 여기는 다 제가 이 연산자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연산자, 해밀토니안은 지금 다루고 있으니까요. 자, 여기 보시면 가운동량, 궤도 가운동량의 벡터 형태와 스핀 가운동량의 벡터 형태가 내적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풀어서 쓰면 LX, SX 더하기 LY, SY 더하기 LZ, SZ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적이니까요. 자, 그런데 요거를 어떻게 구하겠어요? 요 LX, SX, LY, SY, LZ, SZ를 각각 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얘들은 커뮤트하지 않기 때문이죠. 서로 교환되지가 않아요. 양자급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래서 다른 이제 똑똑한 방법을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자, 궤도 가운동량과 쓸게요. 그리고 스핀 가운동량은 둘 다 벡터 양입니다. 그렇죠? L과 S. 얘네들은 둘 다 가운동량이에요. 같은 물리량이에요. 그러니까 둘을 더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총 가운동량, 이 전자가 원자핵 주위에 있으면서 그 정전기적 인력으로 인해서 갖는 가운동량과 자체적으로 원래 가지고 있는 가운동량을 더해서 이 전자가 가지고 있는 총 가운동량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쓰게 되면 앞에서 나왔던 L.S라고 하는 다소 까다로운 녀석을 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총 가운동량의 제곱을 생각을 해보면요. 얘는 벡터의 내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정의가 지금 얘가 L과 S를 더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요거를 그냥 수학적으로 우리가 연산을 해보면 L제곱 더하기 S제곱 빼기 2L.S가 됩니다. 그렇죠? 이건 그냥 벡터의 연산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 녀석만 남기고 나머지를 좌변으로 넘겨가지고 정리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죠? L.S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LX, SX, LY, SY, LZ, SZ를 구하는 대신에 총 가운동량의 제곱 빼기 궤도 가운동량의 제곱 빼기 스핀 가운동량의 제곱을 구하면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양자각적으로 우리가 이걸 표현해보면 아까 우리가 여기 연산자 기호 씌워줬던 것처럼 얘도 연산자 기호 씌워주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양자역학 버전으로 우리가 만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총가운동량이라고 하는 새로운 녀석을 소개를 해야 되겠죠. 이 총가운동량이라는 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나? 역시 우리가 궤도가운동량에서 한 것과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자, 궤도가운동량에서 우리가 얘를 또 똑같은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합니다. 여기 죄송합니다. 푸사이가 아니고 y, l, ml 이라고 하는 애를 걸어주게 되면 l 플러스 1 h바 제곱에 y, l, ml이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lz를 걸어주면 얘가 ml, h바, y, l, ml 이렇게 고역값 방정식들을 만족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다루게 될 J라는 놈, 총 가운동량도 어떤 J와 MJ라고 하는 양자수로 표시되는 어떤 고유함수를 생각을 하면요. 여기에 걸었을 때 똑같게 움직이게 됩니다. J, MJ. 그리고 JG를 해주게 되면 역시 요 MJ가 튀어나오고 H바 J, MJ.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역시 양자수, 원래 궤도가운동량에서의 양자수가 L과 ML이었는데 L은 정수로 올라가고 ML은 -L, -L, -1 땡땡땡 해서 L까지 올라가는 정수들이었죠.
정수일 수도 있고 반정수일 수도 있네요. 정수죠, 정수. 예. 이 궤도의 경우에는. 자, 역시 이 총 가군 동량의 경우에도 똑같은 걸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J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좀 이따가 하겠고요. MJ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J부터 마이너스 J 마이너스 1 땡땡땡 해서 J까지 올라가는 그런 양자수가 되겠습니다. J는 근데 어떻게 구하냐? 이걸 구하는 건 사실 양자역학적으로 꽤나 어렵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학부 양자역학에서도 그렇게 깊게 다루진 않고요. 제 기억에는 물리과에서도 대학원 양자역학을 들어가야 좀 심도 있게 이 J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가 나오는데요. 결론만 그래서 우리는 배우겠습니다. 결론은 뭐냐? 지금 우리가 궤도 가군동량에서 나오는 양자수 L 그리고 스핀 가군동량에서 나오는 양자수 S가 존재를 하죠. J는 바로 이 L과 S를 짬뽕을 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L과 S를 더하는 값부터 하나 뺀 값 땡땡땡 해서 L-S의 절대값까지 그러니까 차이까지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건 조금 이제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재료로 준 궤도 가군동량이 있고 우리가 스핀 가군동량을 합치려고 해요. 궤도에서 L과 ML이라고 하는 선수가 출전을 했고 스핀 안에서 S와 MS라는 애가 출전을 했어요. 얘네를 짬뽕을 해가지고 우리가 J와 MJ를 얻을 건데 이때 요 J는 재료로 주어졌던 L과 S를 버무려가지고 여러 가지 가능한 값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J가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알 수가 있고 그게 L 플러스 S부터 L-S의 절대값까지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뭐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소 원자의 스핀 궤도 결합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이 빵인 경우를 생각을 하죠. 이거는 뭐예요? S 오비탈이죠. 자, 수소 원자의 전자는 S가 무조건 2분의 1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J라는 놈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얘가 L 플러스 S부터 L 플러스 S 빼기 1 땡땡땡 해서 L과 S의 차이까지 간다고 했는데 L 플러스 S 더해보니까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빼기 1을 하면 뭐가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데 J는 양수값만 가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J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값은 2분의 1입니다. 그럼 J가 2분의 1이니까 L은 0인 상태에서 J가 2분의 1이니까 MJ는 어떻게 되나요? J가 마이너스 J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죠. J까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더하기 1 해보니까 2분의 1인데 얘가 맥시멈 값에 도달을 했죠. 그래서 MJ는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이라고 하는 두 개의 상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L은 1인 경우 한번 해봅시다. P 오비탈이죠. 자, 이 경우에는 J가 L 플러스 S로 해보면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3이 가능하고요. 요거보다 이제 하나 적은 경우는 2분의 1이죠. 그리고 2분의 1이 곧 L과 S를 빼기를 했을 때 절대값을 취한 것과 같죠. 그러니까 J는 2분의 3과 2분의 1이 가능합니다. 이때 제가 여기다가 자리가 없는데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J가 얘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1 빼기 2분의 1에서 2분의 1이 가능하고 자, J가 2분의 3인 경우에 가능한 MJ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2분의 3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J가 2분의 1일 때 가능한 MJ는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설명을 지금 제가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총 가군동량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 총 가군동량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양자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새로운 양자수들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걔가 바로 J와 MJ라고 하는 녀석이고요. 이 J와 MJ라는 것은 추가적으로 더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양자수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양자수는 N, L, ML, MS입니다. 이게 이제 수소 원자에 우리가 익숙한 양자수인데요. 더 이상 ML과 MS를 쓰지 않고 이제는 N, L, J, MJ로 나타내겠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실제로는 4차원 시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4개의 양자수는 필요합니다. 하나의 양자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게 기존에 우리가 풀었던 식으로는 NL, ML, MS를 가지고 수소 원자 안에 있는 전자의 상태를 100% 표시하는 것이 가능했는데 스핀 궤도 결합이라는 현상 때문에 우리가 J와 MJ를 써야 되는 경우도 생긴다는 것이죠. 자, 한번 여러분들께 양쪽에서 지금 N, L은 공통이죠. 그래서 예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N이 1이고 L이 0인 경우, 즉 1S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때 ml과 ms로 가능한 쌍들은 뭐가 있죠? ml은 무조건 0이고요. 그 다음에 s가 2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 이게 가능하겠죠. 이쪽에서 j와 mj 쌍으로 가능한 건 뭐가 있을까요? 자, l이 0입니다. 그러면 l이 0인 것과 s가 2분의 1인 것을 더했을 때 j가 2분의 1이 가능하고요. mj가 플러스 2분의 1. 그다음에 2분의 1이 가능하고요. mj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가능합니다. 이 두 개는 서로 다른 상태입니다. 다른 상태고요. 하지만 1s에 지금 두 개의 상태가 축퇴되어 있고 이쪽도 1s에 두 개의 상태가 축퇴되어 있는 건 동일합니다. 축퇴되어 있는 상태의 개수는 동일하죠. 다만 상태를 나타내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두 개로 축퇴되어 있는 상태를 ml과 ms에 대해서 나타낼 것이냐 아니면 j와 mj에 대해서 나타낼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달라지는 것이죠. ES는 똑같으니까 재미가 없고 EP를 한번 가봅시다. EP를 가면 L이 1이 됩니다. 자, 이 경우에 ML이 가능한 것과 MS가 가능한 걸 생각을 해보죠. ML이 가능한 거는 3개가 있죠. 플러스 1, 0, 마이너스 1이 있고 MS가 가능한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들을 다 하나씩 써보자면 플러스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1, 마이너스 2분의 1, 0, 플러스 2분의 1, 0,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6개의 상태가 EP에는 가능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J와 MJ에서는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 봅시다. L이 1인 상태에서 가능한 J는 2분의 3과 2분의 1이 있다고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J가 2분의 3인 경우를 먼저 보죠. 2분의 3이면 플러스 2분의 3 가능하고 플러스 2분의 1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가능하고 마이너스 2분의 3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J가 2분의 1이라면 플러스 2분의 1이 가능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전히 6개의 상태가 EP에 축퇴되어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다만 6개가 어떤 6개냐? 왼쪽에서는 ML과 MS로 기술되는 상태 6개고 오른쪽은 J와 MJ로 기술되는 상태 6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분광학에 유용하게 우리가 사용하는 항기호라는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자 항기호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요. 분광학에서 요 양자역학적인 상태들을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호입니다. 어떻게 생겼냐? ES 더하기 1, 중간에 L, 그리고 J 이렇게 씁니다. 이 녀석은 기호를 나타내고요. 얘네들은 숫자를 나타냅니다. 자, 요 L로 가능한 거는 뭐가 있느냐? L이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땡땡땡 이렇게 보면 0일 때는 S 대문자, 1일 때는 P 대문자, 2일 때는 D 대문자, F, G, H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는 기호를 씁니다.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항기호와 크게 다르지 않죠. 다만 대문자로 쓴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항기호를 쓸 때는 대문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예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L이 0이고 J가 2분의 1인 상태를 나타낸다고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표에서 오른쪽에 해당하는 거죠. 지금 N, L, J, MJ로 지금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에 해당을 합니다. 자, 이 경우에 먼저 L의 기호는 0이니까 S가 되겠죠. 그래서 S를 중앙에 써주고 J가 2분의 1이니까 여기 2분의 1을 써주고요. 왼쪽 위에는 ES 플러스 1인데 S는 전자의 경우에는 2분의 1이니까 ES 플러스 1은 2가 됩니다. 그래서 요게 L은 0, J는 2분의 1 상태를 나타내는 항기호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L은 1이고 J는 2분의 3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L이 1이니까 P가 되겠죠. 그리고 J 값을 여기 써주니까 2분의 3이 될 거고요. 왼쪽 어깨에는 뭘 써줘야 되나요? 요 똑같은 값. 전자니까 달라질 게 없지요. 그래서 2P 2분의 3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항기호를 써줄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분광학적인 데이터를 해석할 때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분광학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건 선택규칙이죠. 수소 원자의 선택규칙을 이제 우리가 제대로 된 걸 배우겠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선택규칙이 뭐예요? N에 대한 건 선택규칙이 없다였어요. 그렇지만 다른 양자수의 변화에 대해서는 선택규칙이 있습니다. 델타 L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어야 한다는 선택규칙이 있고요. 델타 J가 0이거나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어야 한다는 규칙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이 N만 놓고 보면은 모든 전이가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 안에서 L과 J는 어떤 규칙에 따라서 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2P 2분의 1이라고 하는 준위에서 ES 2분의 1이라고 하는 전위로 이동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자, P는 L이 1인 상태, S는 L이 0인 상태입니다. 즉, 델타 L이 지금 마이너스 1이 되는 상태죠. 그리고 J가 2분의 1에서 2분의 1이 됐습니다. 델타 J가 0이 되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얘는 가능한 전이가 됩니다. 한편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여기에서 1로 가는 전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똑같은 대로 가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n 값이 다를 수 있어요. 지금 한 기호 안에는 n에 대한 정보, 주양자 수에 대한 정보가 안 들어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게 2s 오비탈에서 1s 오비탈로 가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때 이렇게 한 기호를 쓸 수가 있는데 얘가 가능할까요? 자, L이 0이고 L이 0입니다. 델타 L이 0이죠. 그리고 J는 역시 델타 J는 0입니다. 얘는 이 규칙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전이가 됩니다. 따라서 ES에서 1S로 가는 전이는 불가능한 전이입니다. 사실. 그렇지만 사실 N이 1인데서 N이 2인데를 못 가는 건 아니죠. 왜냐면 1S, 2S 여기는 전이가 불가능하지만 2P랑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똑같은 에너지를 주니까 요 위에 있는 것처럼 네, 가능한 전이가 됩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또 이런 전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2P 2분의 1이라고 하는 데서 2D 2분의 5라고 하는 데를 가봅시다. L은 1에서 L은 2로 가는 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델타 L이 1이니까 이 경우에는 네. 그 델타 J가 어떻게 되죠? 2가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만족을 했는데 두 번째는 만족하지 않아서 불가능한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한 기호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선택 규칙들을 적용을 해서 어떠한 전이가 가능한 전이인지 불가능한 전이인지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스핀 궤도 상호작용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각운동량을 더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이 부분이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될 우리가 이제 사실 스핀 궤도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약간 변죽만 올리고 실제로 계산을 끝내진 않았는데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 결과를 보면서 함께 수소 원자의 양자역학에 대해서 어떠한 시사점이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